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정말 당연히 멀리 있고 그리고 시차도 많이 차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문화 차이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 문화 차이는 문을 잡아주는 문화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남을 배려할 수 있구나. 이런 문화라는 걸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는데, 미국은 앞사람이 나가고 뒷사람이 있을 당시에 앞사람이 뒷사람 문을 잡아줘서 뒷사람이 나갈 때까지 그 문을 잡아주더라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녹아져 있는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저도 없고 그렇게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여기는 남들이 그렇게 나한테 해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이런 좋은 영향력이 서로에게 많이 미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팁 문화입니다. 요새 팁 문화에 대해서 말들이 미국인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버지니아, 워싱턴 DC 저희 동네에서는 점심 때 15%에서 18% 그리고 저녁에 조금 좋은 레스토랑이다 그러면 18%에서 20%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 25%까지 팁 문화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팁을 안 내면 눈치가 보이게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서버분들의 미니멈, 버지니아는 서버분들의 미니멈을 받아요. 근데 그게 $2예요. 서버분들은 $2에서 $3. 그러니까 나머지는 팁으로 가져가고 기본급은 1시간에 뭐 3천원에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주는 거죠. 식당 입장에서는 이제 제 생각엔 식당 입장에서는 서버들한테 돈 줄 거 그거 이제 고객한테 넘기는 느낌이에요. 고객들이 돈 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아직 한국이 익숙하고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런 팀 문화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팀 문화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팀 문화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도 식당에 가면은 점심에는 15%에서 18% 그리고 저녁에는 18%에서 20%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이제 세금 6% 밥 먹은 값에 세금 6% 붙고 팁 거기에 18% 붙고 제가 만약에 $20짜리 먹었으면은 거의 내는 돈은 $30 한 2만원짜리 먹었는데 3만원 내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화는 학교 안에 있는 문화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온 케이스인데 미국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수업 시간에 밥을 먹어요.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뭐 샌드위치도 당연히 있고요. 저 정말 심한 경우라고 하기도 뭐라지만 제일 냄새 많이 나는 게 파스타였어요. 따뜻한 파스타는 아니었는데 파스타가 식은 거겠죠? 식은 파스타를 수업 시간에 먹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이었으면 절대 꿈도 못 꿀 그런 상황인데 다들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속으로는 이게 뭐지? 냄새도 나고 수업 강의실이 큰 강의실도 있지만 좁은 강의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배고픈데 그렇다고 저는 먹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있었다. 유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국에서 수업 들으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당황하지 말기를 바랄게요. 다음 문화는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에 관한 문화예요. 한국은 커플이어도 부부여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스킨십을 잘 하지 않아요. 손을 잡는다던가 팔짱을 낀다던가 아니면은 뭐 뽀뽀를 한다던가 허그를 한다던가 이런 게 사람들 앞에서 막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정말 이런 공공장소의 스킨십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일 충격이었던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은 저희 보스였어요. 일하는 곳이었죠. 직장이었는데 이제 보스 와이프가 직장에 놀러 왔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하이 나 민지야 뭐 이렇게 다 인사하고 이제 보스한테 가더니 보스랑 저희 다 한 8명 10명 모여있는데 거기 옆에서 뽀뽀를 하면서 허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땡그레졌어요. 직장에서도 공공장소 공원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다. 오 근데 직장에서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한다고? 오 1차 충격이었는데 다음 주에 제너럴 매니저의 남편이 왔어요. 제너럴 매니저 여잔데 제너럴 매니저 남편이 왔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허그하고 뽀뽀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인데 설마 그러겠어? 그럽니다. 보스가 제너럴 매니저가 상사가 그렇게 행동해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네, 다음은 문화일 수도 있고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국에 오시면은 집을 구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집을 계약을 할 때 렌트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생기실 수도 있단 말이지.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렌트를 하든 집을 사든 미국은 집 그 가격 안에 냉장고 그리고 건조기, 세탁기 그리고 디시워셔 이렇게까지는 전부 포함 한 세트로 포함으로 팔아요. 한국은 집을 사게 되면은 정말 집만 팔잖아요. 빌트인 되어 있는 디시워셔나 뭐 이런 거 빼고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원래 그런 거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가전제품들 같은 걸 다 사서 가야 되는데 미국은 냉장고, 원래 있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이 집을 이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집을 살 때 건조기, 세탁기, 뭐 냉장고 이렇게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가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냉장고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세탁기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조기가 아닌데 굳이 그 값을 포함을 해서 그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집주인이 중간 뭐 별로 좋지 않은 가전제품을 일단 넣어서라도 구색을 맞춰서 집을 팔기 때문에 그런 거 울며 겨자 먹기를 일단 사고 자기가 나중에 바꾸든 뭐든 일단 그 집 가격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집을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도 문화면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은 집을 계약을 할 때, 아파트를 계약을 할 때 먼저 가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계약을 가지고 오는 형식인 거예요. 누가 먼저 좋은 집을 빨리 계약하냐 이게 집을 사는 건데 미국은 오픈하우스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사겠다는 사람이 와도 금요일까지나 아니면 그 다음 주 뭐 자기가 원하는 날짜까지 기다려요. 대부분 요새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까지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오퍼를 다 받아요. 뭐 만약에 집이 50만 불에 올라와 있어요. 집이 50만 불에 올라와 있는 집인데 누구는 50만 불에 살게, 누구는 51만 불에 살게, 누구는 53만 불에 살게, 누구는 54만 불에 살게, 누구는 55만 불에 살게. 그런 사람들이 막 오퍼를 다 받고
집주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오퍼를 딱 고르는 거예요. 누구는 월요일날 54만 불에 산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는 토요일날 55만 불에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됐든 난 제일 가격 높은 거로 사. 그 집주인 마음이긴 한데 그 오퍼를 여튼 다 받고 경쟁을 해서 좋은 이제 살 사람을 뽑는 거예요. 바이어들을 셀러가 뽑는 거예요. 그런 경매 같은 형식의 집 사는 거라 내가 좋은 집 저거 탁 이러 빨리 가서 계약해야지 이런 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집 계약하는 문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